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다투는 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우리 들어와서 HBM3를 이 엔비디아라는 업체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됐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여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좀 주가가 주춤하며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큰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이 AI 반도체의 일종으로 부르는 이 고대역 폭 그 메모리 반도체인 HBM3E의 양산 여부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주가의 방향을 그 판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이게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 GPT가 시장 내에서 히트를 치면서 이 챗 GPT를 이용한 다양한 수익 사업들이 지금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수익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는 마치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 인터넷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된 시장, 그 기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그러한 변화와 같이 인공지능 AI라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사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그 경제적으로도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이 인공지능 AI 그 챗 GPT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AI 관련된 반도체들을 지금 양산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AI 반도체 제품은 이 좀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먼저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산까지 연결해 가지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슷한 시기에 HBM 반도체를 개발을 해냈지만 양산에 있어서 수율을 잡고 안정적으로 양산을 해내는 건 SK하이닉스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엔비디아라는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이 SK하이닉스를 파트너 회사로 잡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는 함께 작년 1년 내내 주가가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도 올라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 HBM 반도체 양산에 그 좀 늦게 성공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세계 1위 업체인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잡지 못하고 그 차선대인 AMD를 파트너로 잡았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AMD의 그 인공지능 이쪽 그 시장의 차이는 거의 뭐 그래픽 카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3대 7 정도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훨씬 더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양쪽이 각각의 거래처, 협력사에 납품하는 수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인데요. 이 세 업체의 HBM 반도체 양산을 보시게 되면 2020년 들어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2E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했고 또 양산에 성공했지만 SK하이닉스가 한 발 빨랐습니다. 그리고 HBM3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좀 더 빨리 양산에 돌입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된 것은 이 엔비디아라는 파트너를 SK하이닉스가 먼저 잡으면서 이 HBM3를 그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데 충분한 연구 개발비를 뽑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황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덩치가 더 컸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충격이 더 컸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HBM3 양산에 삼성전자도 성공을 했지만 이미 그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간의 그 끈끈한 관계는 HBM3E까지도 양산에도 이제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HBM3E 같은 경우는 이 8단짜리인데 8개 그 펜을 이제
8개를 쌓았다는 거죠, 반도체를. 근데 HBM3 양산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2024년 들어와서 거의 독점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됐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8단짜리 양산에는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 8단짜리 양산을 건너뛰고 이 HBM3 12단짜리로 양산 퀄 테스트를 지금 엔비디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 8단짜리보다는 12단짜리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고 또 그 비용 면에서도 훨씬 낮기 때문에 이 퀄 테스트를 지금 받아줬고, 그에 대한 성공 소문이 지금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한 단계 점프업으로 추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추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 하반기부터 엔비디아에 대해서 HBM3 8단짜리를 양산해서 납품하기로 한 이상,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기존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으로 주던 물량을 마이크론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의 12단짜리도 그 물량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2단짜리와 8단짜리를 봤을 때 가격 차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엔비디아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HBM3 12단짜리 쪽인 삼성전자 쪽에 일감을 더 몰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SK 하이닉스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HBM 시장에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53%로 해서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관계가 끈끈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이 8단짜리 HBM3를 대량으로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성공해 왔었죠. 하지만 이 사진이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 그 젠슨 황 대표하고 좀 이재용 회장이 만나는 날 이 사진이 시장에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단짜리 HBM3에 대한 콜 테스트가 승인되었다라는 소문이 그때 돌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거는 그 잘못된 뉴스로 그 시장에 알려졌고, 그 최근 들어서 오늘도 이제 이러한 이 12단짜리 HBM 콜 테스트 통과했다는 설이 시장에 돌았지만,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런 설이 돌았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그걸 부정하면서 아직까지 12단짜리 HBM3 콜 테스트가 엔비디아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 것은 뭐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가 12단짜리 이 HBM3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시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러한 소문이 시장에 알려졌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개장 초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죠. 여기다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D램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오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이 달로 차면 그 꽉 찬 보름달이고, 이 삼성전자는 이제 그 금음달에서 이제 초승달에서 이제 보름달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는 후발주자지만 이미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추적자로서 이제 쫓아가서 시장을 넓혀가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삼성은 그 오너 일가인 이재용 회장 일가가 그 돌아가신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이 상속세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재용 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주식을 상당히 팔아서 이 상속세를 상당히 낸 걸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 2년 정도 남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더 나눠서 내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최대주 지분이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주식담보대출을 더 크게 일으키거나 해서 그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면 오너일가에 대한 배당도 늘려주기 때문에 배당을 1조 원 이상 받아갈 경우에는 상속세를 이 배당 소득을만 갖고도 충분히 나머지 잔여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에 점점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제 보름달에서 금음달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 삼성전자는 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